네. 네, 그러면 11월 20일 북미 유학 세미나 저희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교 오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발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엠브리리드 에로나티컬 유니버시티 이제 데이토나 캠퍼스 한인회장의 회장을 맡고 있는 권인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4학년이고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목차로는 저희 학생의 소개가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토나 및 학교 소개, 그 입시 과정, 비행 과정,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질문 받을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비행 과정에 저희 학교 오는 대부분의 한인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비행을 하러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이제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저 이외에 지금 임원도 여기 방에 참여했으니까 제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임원들도 나서서 답변해 줄 수 있으니까 많은 질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KSA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코리안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이고 저희 한인 학생들이 정보 공유 및 친목 도모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비행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입생 환영회, 전체 OT, 뭐 피크닉, 볼링대회, 봉사활동 등 저희 한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저희 학교가 원래 한국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항공계 붐이 일으면서 좀 학생들이 많아진 편이거든요. 저희 자세한 활동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아래 여기 보이시는 페이스북 주소나 인스타그램 등록하시면은 저희가 어떤 활동 제가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데이토나 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플로리다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플로리다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데이토나 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이싱 대회 세계 4대 레이싱 중에 하나인 데이토나 500이라는 그 레이싱 어, 나스카 레이싱 자동차 경주가 열리는 아주 유명한 도시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싼 시계 롤렉스의 그 데이토나가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가 있는 그 데이토나 지역에서 나온 어, 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 데이토나 같은 경우는 날씨는 1년에 한 2, 3개월 빼고는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있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불고 좀 구름이 많이 끼고,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은 게 자주 오는 편인데, 최근 2년, 3년간은 크게 허리케인이 온 적 없어서, 저희가 학생들이 크게 올 때는 뭐 저기 아틀란타나 이쪽으로 대피를 가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토네이도나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게 온 적이 없어서 어,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 날씨 문제가 좀 살짝은 있는 더운 거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은 좀 힘드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는 겨울이 없고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를 빼면 저희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저희 학교는 1926년, 이제, 원래는 마이애미에서 학교가 있다가, 저희 학교가 이제 옮겨서 데이토나 캠퍼스가 생겼고요. 저희 학교는 총 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 플로리다 데이토나, 그 애리조나에 있는 프레스콧, 그리고 월드와이 캠퍼스라고 해서 올랜도에 월드와이 헤드쿼터가 있고요. 저희 학교가 데이토나 프레스콧 월드와이드라고 나눠져 있지만, 정말 각각의 학교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교류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본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데이토나
저희 엠브리 리들 학교로 얘기할 때 말하는 곳은 데이토나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4년제 사립대학교고요. 저희는 그 항공학교 중에 지금 넘버 1을 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시기를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항공계 하버드라고 불릴 정도로 항공계에서는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학교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종사 및 우주비행사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이제 기술력과 이제 교육 시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학부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칼리지 오브 에이비에이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플라이 디파트먼트 이렇게 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저희 학교는 특화 학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뭐 다른 뭐 대학교들처럼 다양한 과가 있긴 하지만 주로 저희 학교의 주가 되는 항공 관련된 항공 비즈니스라던가 이제 항공 정비, 항공 뭐 엔진 개발, 비행. 저희 학교가 스튜디오스 학과를 빼면 모든 항공 관련된 학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과들을 보냐면 이제 에로나티컬 사이언스라 그래서 저희 학교에 따로 파일럿 학과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로나티컬 사이언스 아래 학생들이 여기서 파일럿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고요. 이제 에로나틱 뭐 그 파일럿이라는 게 저희가 뭐 4년제 대학을 아무 곳이나 나오면은 자격증만 준비가 되시면 모든 4년제 아무 4년제 학위가 있으시면은 파일럿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학교를 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는 이제 많은 항공사나 이제 비행 관련된 쪽에서 인정받은 프로그램으로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다 그러면 좀 다른 이제 필드에 나가실 때 도움 받으실 그 도움이나 이득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에로나티컬 사이언스,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우주비행, 우주과학비행, 또 뭐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제 관제사, 그 에어크래프트 디파처에서 운항관리사, 그리고 뭐 바이올로지, 애스트로노미 뭐 하고 가장 최근에 생긴 학과가 이제 UAS라고 이제 드론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드론에 관련된 학과인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은 이제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이게 나사와 협력하는 학과여서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최소 미국 시민권자이신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어서 아직 저희 유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학과는 아니고 이 외에 대부분의 학과는 유학생분들도 이제 지원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파일럿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 오시는 95%의 학생은 이제 나중에 기장을 준비한 그 민항사나 이제 항공사에 들어가서 기장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 성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대 1에서 8대 2 정도 되는데요. 최근 이것도 많이 는 추세고 최근 또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 오면서 제가 보면 여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제 항공업계에서도 그 여자 부기장 기장들을 많이 채용하려는 지금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저희 학교 이제 캠퍼스 전경인데요.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그렇게 큰 캠퍼스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이제 정말 작지만 정말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 학교의 모든 건물이고요. 저희 학교는 다른 뭐 주립대학교처럼 뭐 큰 캠퍼스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데이토나 국제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램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게 되면 이제 비행하러 나가실 때 이제 학교 플라이옵스라는 건물을 통해서 바로 비행하실 수 있게 데이토나 공항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체육시설 및 뭐 기숙사 그리고 강의실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여러분 보이시는 게 여기 이쪽이 데이토나 공항의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또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렇게 크지 않고요. 10개 정도의 학과 건물, 또 10개의 기숙사, 체육시설, 그리고 플라이 램프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옆에는 바로 데이토나 비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해서 그 데이토나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은 셔틀 운행을 하긴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지 않으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가 있거나 아니면 뭐 룸메이트를 구해서 룸메이트 차를 타고 다니던가 어, 그런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까 주요 건물은 이제 칼리지 오브 에이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비행 이론, 날씨, 비행 관련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이제 튜터랩에 그 비행 관련 질문 및 시뮬레이터를 원래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돈 내고 타야 되는데 여기 안에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몇 대 시뮬레이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제 칼리지 오브 아트 사이언스라고 해서 영어, 과학 이론, 또 수학 등 뭐 이런 수업들이 이어지는데 1층에 튜터랩이 위치해 있어서 수학 및 과학 이제 튜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제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 말 그대로 비즈니스 관련된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는 장소고요. 저희가 뭐 비행 파일럿이라고 그러지만 비행 관련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여느 다른 대학과 다르지 않게 저희도 필수 크레딧으로 들어야 되는 뭐 수학 과목이라든지 과학 과목, 영어 과목 저희도 필수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이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그 학생회 모리 후세이니 스튜던 유니언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저희 학생회 건물인데 이 건물 안에 이제 식당, 도서관, 서점 및 학교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뭐 공강이라던가 뭐 안에 뭐 스타벅스, 뭐 치폴레 등 식당들이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 뭐 쉬는 시간에 여기서 많이 시간도 보내고 탁구도 치고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이 다 모여 있는 장소고 도서관 또한 3층, 4층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뭐 교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플라이옵스랑 이제 심센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학교 비행하는 학생들이 어, 실제로 비행을 나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오른쪽 같은 이쪽에 있는 같은 건 심센터라 그래서 이 안에 저희 학교가 이제 여러 시뮬레이션 그 튜터랩이랑 다른 정말 비행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오는 시뮬레이터 센터가 안에 있고요. 학생들이 이곳에서 뭐 VR이나 최근에 지금 VR 이제 비행 교육도 어, 저희가 학교에 생겨서 VR 및 실제 시뮬레이터를 타고 이 안에 저희가 그 CRJ 코스라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제트 비행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저희 학교에 제트 비행기는 없지만 제트 비행기로 시뮬레이터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높은 고도에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저희가 딸 수 있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저희 학교 그 파이옵스 램프라 그래서 저희 학교 비행기들이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 주로 타실 비행기는 세스나 172S라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비행기하고 어,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이 두 비행기의 차이는 하나는 엔진이 하나고 하나는 엔진이 두 개인데 여러분들이 이 두 비행기에 대한 자격증을 따셔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 학생 그 에로나티컬 사이언스 학생으로 졸업을 하시려면 이 두 개에 관련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셔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에 10대 이상의 시뮬레이터로 또 실제 비행뿐만 아니라 날씨가 안 좋거나 뭐 다른 실제 비행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들은 시뮬레이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입시 과정 및 학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학교는 들어오시는 그런 뭐 GPA나 토플, SAT, ACT 점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GPA 같은 경우는 2.0만 넘으면 되시고요. 토플도 79, IELTS 6이고 SAT, ACT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AT, ACT를 왜 보시냐면 SAT, ACT 점수가 좋으시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어, 뭐 신청 안 하셔도 SAT나 ACT 점수를 넣으시면 학교 측에서 어, 장학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SAT, ACT 점수가 있으시면 뭐 그 지원하실 때 같이 넣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희 학교가 입학은 어렵지 않지만
졸업률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50%가 넘지 않는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저희 학교는 들어오긴 쉽지만 정말 공부 양과 자격증 양 때문에 도중에 돌아가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방대한 공부 양과 비행 양을 요구하고요. 이제 학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제 제가 이번 학기 낸 학비인데 25,116.08 15크레딧 기준으로 학기당 이 정도 내고요. 기숙사는 학교에 나와 있는 자료를 상영한 결과 12,774불 정도가 평균으로 하는데 저희 학교도 다양한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기숙사를 가시냐에 따라서 또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아시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 같은 경우는 2년은 필수적으로 저희 기숙사 안에 사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기숙사 배정받지 못하면 오프캠퍼스 하우징을 학교에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 원래 규정은 신입생은 2년 정도 기숙사에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걸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이 비행 과정 및 비용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비행은 Private Instrument Commercial Multi Engine, CFI, CFII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있는 가격들은 정확한 가격이 아닌 학교에서 제공한 예상 가격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비행이라는 게 저희가 항상 많은 질문을 받지만 신입생들한테도 많이 묻고, 비행이 뭐 얼마나 걸리냐, 뭐 비행 다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냐, 얼마가 드냐라는 질문 저희가 많이 받는데,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게 학생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평균 가격을 보여드리는 거고,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기서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행이란 게 저희가 뭐 자동차 운전처럼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 한번 나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2시간 정도 타면은 550불에서 600불 정도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스케줄 같은 경우도 매일 잡을 수 있는 지금 학생들이 많아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타실 때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뭐 비행 교육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구술 교육도 있었고, 이제 그 시험을 다 통과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자격증을 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 에로나티컬 사이언스 비행 파일럿 과정을 들으시면은 이 프라이빗 인스트루먼트 커머셜 멀티 엔진 이걸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프라이빗은 이제 그 개인 비행기 자격증이고요. 인스트루먼트는 계기 비행, 커머셜은 이제 민항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 그런 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기본으로 되는, 이 이후에 더 자격증이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은 여기까지고요. 민항기 자격증이고, 이제 멀티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제 그 말 그대로 엔진이 두 개인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CFI, CFII 같은 경우는 학교 교관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교관 자격증을 왜 학생들이 따려고 하나? 저희가 항공사에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1,000시간의 비행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 과정을 다 끝내도 저희가 아무리 많이 해도 대부분 학생들이 150시간에서 300시간 안에 이제 300시간이라는 비행 시간이 있는데, 나머지 700시간을 저희가 돈을 주고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저희 학교에 취직을 해서 이제 교관으로 이제 나머지 비행 시간을 쌓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 교관은 그렇다고 저희 학교 졸업했다고 아무나 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면접,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 그리고 그 면접 및 실습을 통해서 선발된 인원들만 교관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가장 한국인 학생들이 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한국 항공계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 교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달성하시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관으로 영주권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진행 중인 학생들도 많고요. 어,
저희 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졸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왜 졸업이 어렵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 여러분이 대학 공부 따로 비행 자격증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비행을 하셔야 되고 비행에 대한 자격증 공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침 5시 반에 열리는데 새벽 1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비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공부량이 있어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면 이제 에로나티컬 사이언스로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이 네 가지의 자격증을 못 따시게 되면은 그냥 학교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압박도 있고 이제 비용적인 압박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CFI, CFII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관 활동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어야 교관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을 따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와셔서 하실 과정은 이 5개, 총 6개의 자격증을 따시는데 이 6개의 자격증과 더불어 4년간 대학 공부를 같이 하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교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저희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축구, 농구, 테니스 등이 있고, 현재 총 150명여 명의 저희 학교는 그렇게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150명여 명의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적은데 150명여 명 정도의 한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고, 2개의 한인 교회가 있고, 작은 한인 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지도에서 제가 보였다시피 올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 그 올랜도가 굉장히 가깝 1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곳에 큰 한인마트 및 한국 식당들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 이쪽에 가서 이제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먹고 한국 마트에서 장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 데이토나 비치에는 작은 한인마트는 있지만 큰 곳을 가려면 올랜도까지 나가야 되는 데이토나 비치가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어, 이제 올랜도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한인 마트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받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만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저희 학교 학생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질문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임원들과 학생들이 직접 찍은 비행 도중에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여러분도 저희 학교 오시게 되면은 이런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일단 학교 소개는 충분히 좀 해주셨는데 네, 회장님이 이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신 뭐 어떤 경로, 뭐 그 경험 이런 개인적인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 뭐 회장님하고 다른 여기 임원분들 들어와 계시면 각 네. 개인별로 어떤 경로 뭐 한국에서 갔다 아니면 미국에서 뭐 어떻게 준비를 했다 아니면 한국에서 무슨 다른 아, 자격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갔다 뭐 이런 경로나 경험 과정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는 굉장히 좀 일찍 유학을 시작한 편이었고요. 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 엠브리오 리들이 오기 전에 펜스테이트에 다녔었습니다. 펜스테이트 다녔었는데 어, 저랑은 맞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돼서 저 학과도 그렇고 제가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었는데 저는 맞지 않아서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제가 대학을 갈 때 고민했던 학과가 바이오 엔지니어링과 이 항공과 항공운항을 되게 항공운항 항공 정비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되게 전망도 좋고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저랑은 맞지 않아서 이제 군대 전역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으로 이제 엠브리를 학교에 오게 됐고요. 어, 그 임원들 중에 마이크 되는 사람 있니? 임원 이기섭 가능합니다. 기서가 너 그 경로 좀 설명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조종사가 정말 하고 싶었고 그 조종사의 길을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는 다시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찾아보는데 한국에 있는 조종사 학과들이랑 미국에 있는 엠브리 리더 저희 학교랑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비행 시설이나 이 학교 명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대한항공 입사 혹은 뭐 그다음 뭐 추후 어디를 가든 저희 학교에서 조금 약간은 다른 학교들보다 혹독한 교육을 받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인정해 주는 부분도 많고 해서 엠브리를 결정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에서의 학교, 중고등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였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교육을 네,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네. 계속 더 얘기 예, 해주시죠. 그리고 뭐 여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이제 네, 네.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이쪽으로 편입을 한 학생들도 음,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아니 국제학교를 다니다 이제 저희 학교를 알아보고 이제 토플이나 이제 SAT, ACT를 준비해서 한국 성적이랑 이런 걸 준비해서 바로 저희 학교 진학한 친구들도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 학교 한국에서 바로 네, 온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한인 학생들 중에 네. 한국에서 바로 이렇게 진학이나 편입이나 이렇게 온 학생들하고 미국에 중고등학교부터 유학을 했다가 이렇게 진학한 학생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은 제가 봤을 때 한 6, 한국 유학을 한 학생들이 한 6 정도 되고 한국에서 바로 온 음, 친구들이 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 영어가 이제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비행에서 관제사랑 연락하거나 이제 비행에서 뭐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랑 연락하고 할 때 언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굉장히 처음에 와서 빠르고 이제 생소한 언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국에서 온 친구들보다는 좀 미국에서 바로 온 친구들이 좀 더 잘하는 편이고요. 그 혹시 다른 임원분은 저 가능. 오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KS 임원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 초중고도 다 한국에서 나왔고 심지어 대학교도 한국에서 이제 건축을 전공했는데 전공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저는 좀 이 건축이라는 전공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한 2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여러 뭐 부모님의 제안과 여러 주변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제가 파일럿이라는 직업을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좀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좀 늦게 가진 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도 많이 찾아봤고 근데 정말 쉽게 뭐 1시간도 안 돼서 찾아만 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저희 학교가 이제 미국에서 정말 넘버 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유명한 학교고 그리고 저도 이 학교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보니 되게 여러 유학원에서 정보들도 조금 많이 설명해 놔서 저도 유학원을 통해
이제 입학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그런 학점과 기록들이 있어서 편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서류 같은 건 필요 없었고, 이제 자소서와 그리고 이제 추천서는 정말 아무나 써줄 수 있는 추천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공식 공인 영어 성적, 예를 들어 토플이나 아이엘츠 같은 성적이 필요했고, 네, 이거로 저는 여기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회장 권인희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이제 초중고 생활 그리고 대학 생활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 영어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자라왔던 학생들과는 다르게 조금 많이 부족해서 여기서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네,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질문 좀 받아서 저 답변해 주는 시간 좀 가지시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질문, 질문이 아,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 일반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만약에 엠브리 리들 스쿨을 가는 것보다 막 항공대학교나 한서대학교나 사관학교를 진학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바로 지금 그냥 토플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유학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유학이 좋다, 항공대가 좋다, 한수대가 좋다라고는 저희가 정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한국에서 하시게 되면 이제 항공대, 한수대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뭐냐면 이제 항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많이 취업을 도와주긴 그 대한항공 쪽에 좀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엠브리들도 이제 저희 MOU라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전에 대한항공 이제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미리 이제 선발해서 대한항공 데려갈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좀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 저기 있고, 저희가 한서대랑 항공대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비행하시는 것보다 저희 학교에서 비행하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으실 거고, 비행 경험, 영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비행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제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비행하시게 되면은 그 점에선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나중에 해외에 뭐 취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저희 학교 여러분들이 아시는 델타, 뭐 사우스위스트, AA 대부분의 미국 항공사 기장님들이 대부분이 저희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한국이 좋다, 뭐 저희 학교가 좋다라고 장단점을 내가 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 거는 그거는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생각하시는 동안 여기 저기 타미 캠퍼스에 올라온 질문 중에 제가 안 보인 것에 대해서 열심히 네네. 해드리자면은 이제 면허증이 있으면 뭐 미국에서만 쓸 수 있냐는 뭐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 여기서 자격증을 따셔도 어, 한국에 가서 면장 전환이라는 것을 진행하셔서 이제 한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비행 자격증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 운전 실습할 때 면허증이 없어도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하시게 되고 이제 그 미국 이제 FAA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비행을 하실 때 이제 스튜던트 파일럿 라이선스라고 해서 학생 비행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뭐 그때는 혼자서 비행을 하실 수는 없지만 교관과 함께 비행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 나오고 하고요. 뭐
드론이나 무인기 시장 관련 학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가 지금 나사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최소 시민권자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지금 유학생들한테 열려 있는 학과는 아니고요. 항공대학교만큼 항공계열 취업 확률이 타 대학변에 높은 편은 이거는 저희 정말 여러분들이 비행하시는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저희 학교를 아실 겁니다. 저희 학교 비행 관련돼 있거나 비행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정말 누구나 알 만큼 항공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취업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실격 사항이 없으시다면은 크게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뭐 채팅 고등학교를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네요. 네, 고등학교를 항공 쪽 고등학교로 가서 뭐 대학을 그쪽으로 가면은 더 이로운 점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항공 쪽 교육을 뭐 받으시고 오시면은 뭐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한국에서 가르치는 제가 커리큘럼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항공 지식을 가지고 오신다면은 뭐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앞한 시점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 다시 질문 있습니다. 네. 만약에 4년제를 졸업을 한다고 해도 150시간에서 300시간 정도밖에 타임 빌딩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교관으로 그거를 실패하면 어디서 타임 빌딩을 해야 하나요? 저희 학교 그 CFI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그 한국에서도 면장 전환하시면 교관으로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교관을 안 하시고 저희 학교에 있으시다가 한서대나 항공대에 취직하셔서 교관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비행 학교에서든지 그 CFI, CFII 가지고 교관 자격을 가지고 뭐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취직이 되셔서 거기서 타임 빌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000시간을 요구를 하고요. 이제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관련 학과를 나오게 되시면 300시간만 필요한데 이제 저가항공은 이제 말씀드리면 초임 파일럿보다는 이제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그 비행 과정하고 일반 그 대학처럼 수업은 다 따로 들으셔야 되고 그 과정 다 이수해야 되고 네, 비행 자격증 과정은 또 그대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네. 비행 훈련이나 비행 자격증 따는 과정도 뭐 별도의 이런 커리큘럼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저 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튜던트 라이선스나 이런 것도 다 자기가 발급받아서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잠시 제가 그러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부터 네. 이제 그 개인 비행사 자격증부터 CFII까지 모든 과정이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요. 음. 제가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면 그러면 그게 대학 학과 과정하고는 별도의 커리큘럼이 따로 있는 건 거네요. 그런 건가요? 네, 그 대학 학과는 별도의 커리큘럼이 어,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네네. 이렇게 커리큘럼이 학교와는 별도로 이렇게 음, 다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서 이 커리큘럼을 다 통과를 하셔야 이 자격에 대한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르게 진행된다고 학교 공부와는 또 다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점 이수나 뭐 학년 그걸 위해서 뭐 수업 듣고 학점 듣고 하는 그 과정은 그거대로 다 해야 되고 방금 네, 보여주신 그 항공 자격증을 따기 위한 코스하고 뭐 저런 시험도
또 따로 다 진행을 해야 되고 거의 별도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학과 공부와 비행을 또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량이 엄청 그 학과 과정 및 비행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 임원이 아까 그 박윤준 씨 질문에 추가 답변 해주신다 그래서 잠깐 네. 그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한국항공대랑 한서대랑 저희 학교랑 가장 큰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북한이랑 아직은 전쟁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군 공역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 교육을 받을 때도 훈련 공역까지 나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은 비행 시간을 쌓았을 때 교육받는 시간에서 차이가 일단 먼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 내에서 교관과 학생과의 관계가 상하 관계입니다. 즉 교관이 위 사람이고 학생은 밑에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군 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다 보니. 하지만 그 저희 미국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과 교관이 같은 동등한 선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비행기 기내에서 영어로만 대화를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영어 실력 향상이라든지 혹은 뭐 관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배우는 양이 많이 다르고 뭐 항공사 측에서도 그런 건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나 한서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연계 과정 이런 걸로 뭐 저가항공사 연계 혹은 대한항공 연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학교에 오시더라도 혹은 항공대 한서대에 가시더라도 연계과정 혹은 그런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의존하실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길러서 공채에서 이제 선발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회장님, 아까 그 사전 질문들은 지금 다 좀 이렇게 언급하셨는 건가요? 사전 질문은 제가 얘기했던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네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빠진 내용을 아까 수업은 몇 명으로 진행되는 이거는 다른 여느 대학과 다르지 않게 그 네. 수업 참여 인원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 학교는 최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다른 학교처럼 몇백 명씩 듣는 수업은 없지만 저희 학교는 최대 한 30명?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지금 그런 규모의 학생 클래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는 제가 다 네. 프레젠테이션 중에 말씀해드렸던 것 같고 네. 추가 질문 또 있으신 분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학을 간다는 게 사실 조금 고민되는 선택지기도 하고 그렇게 쉬운 선택만은 아닌데 만약에 엠브리 리드를 간다면은 그런 항공사 같은데 취업할 수 있는 확실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에 오신다고 그래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저희 학교를 오는 학생이 여기 질문해 주신 박윤준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다 같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 학교라는 학교 엠브리리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이름적 면에서는 이제
뭐 어드밴테이지를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저는 정말 한국 유학을 하고 있지만 정말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최소 저기 1년에 1억 정도 생활비 포함, 학비, 비행비 포함 1억 정도씩 나가는데 이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자신이 공부할 수 있다면 저는 저희 학교에 오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항공 관련 쪽을 가도 관련 과가 있고 뭐 파일럿뿐만 아니라 뭐 비행 엔지니어링이든지 뭐 메인턴스, 뭐 비행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능력,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지. 뭐 저희 학교에 온다 해서 무조건 취직이 된다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다른 분들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1년에 비행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학생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주시는 자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던트 론 통해서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또 미국인과 유학생들의 어, 그 비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학생들도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거의 뭐 스튜던트 론이나 아니면 부모님 자금을 받아서 저희 학교를 이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학교가 말씀드리면은 뭐 처음에 들어오실 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이제 SAT 또는 여학생들 분들은 또 여자 장학금이 있긴 한데 남학생들 분들한테는 그건 해당되진 않고요. 이제 여학생 장학금 뭐 이런 거 존재하긴 하는데 뭐 니드 베이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긴 한데 그거는 본인이 얼마만큼 신청하고 뭐 레저메나 이제 다른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를 어떻게 써서 제출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부모님이 주시는 이제 돈으로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주는 얼마 안 되는 장학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뭐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예,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네, 좀 내용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회장님? 네, 뭐 더 질문 없으시면은 뭐 저희 네, 여기서 맞춰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북미 인브리리들 대학교 학교하고 유학 과정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북미 유학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